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편의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오페라 잔니 스키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름도 요상한 잔니 스키키라는 사람은요, 실제로 피렌체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사기꾼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테의 처갓집 집안을 사기를 쳤기 때문에 자신의 책에 그 사람의 악행을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단테의 신곡 지옥편은 총 33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잔니 스키키 이야기는 30곡에 등장합니다. 자, 단테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은 지하 세계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위쪽에 있는 첫 번째 지옥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반면에 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중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 잔니 스키키는 바로 8번째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 8번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 단테의 신곡 지옥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테가 자신의 스승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8번째 지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엉켜 붙어서 물고 뜯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 낫도깨비 같은 사람은 잔니 스키키라는 사람인데 저렇게 미쳐 날뛰면서 남들을 해치고 다닙니다. 저 사람은 피렌체에서 가장 비싼 안마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망한 부오조 도나티로 위장을 하고 유언을 해서 정식 유언장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잔니 스키키라는 사람은 부오조 도나티의 유언장을 조작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페라로 만든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후기 낭만주의의 최고 작곡가인 자코모 푸치니입니다. 이 자코모 푸치니는요, 피렌체 사람은 아니지만 피렌체에서 가까운 루카에서 태어나 자랐는데요, 같은 토스카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오조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오조란 사람은 독신으로 살았고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유족들이 모였는데요, 이 유족들은 부오조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상한 소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전부 다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유서를 찾아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는데 유서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난리법석이 났는데 유서를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리누치오라는 조카뻘 되는 24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이 리누치오가 유서를 친척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친척들과 흥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 라우레타와 결혼을 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해주면 내가 유서를 보여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숙모되는 치타라는 아줌마가 그래, 결혼 허락할게, 악마의 여신과 결혼을 하든 말든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결혼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한 리누치오가 기분이 좋아져서 사람을 시켜서 라우레타 집에 가서 잔니 스키키와 라우레타를 부오조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죠. 잔니 스키키가 부오조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이 유족들에게는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서를 확인해 보니까 소문대로 자신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고 모든 재산이 수도원으로 가게 돼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수도원으로 이 재산이 가지 않고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리누치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는 잔니 스키키가 가장 적임자라는 거죠. 그는 수완이 좋고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순간에 잔니 스키키와 라우레타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잔니 스키키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 모습을 본 치타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타는 잔니 스키키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는 피렌체 사람이 아니라 저 시골 출신에다가 단지 수완이 좀 있어서 돈을 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기분이 나빠진 잔니 스키키가 라우레타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리누치오가 나서서 유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다시 잔니 스키키가 딸에게 너는 자존심도 없냐? 집에 가자 하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자신의 딸 라우레타가 아빠를 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오 사랑하는 나의 아빠, 오미오 바비노 까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오 사랑하는 나의 아빠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 리누치오란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결혼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결국 결혼을 못하게 된다면 나는 폰테베키오 다리에 가서 아르노 강에 빠져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빠 나 어떻게든 결혼할 수 있게 아빠가 좀 힘 좀 써봐,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할 수 있도록 아빠가 좀 도와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는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아빠에게 귀여운 협박을 하는 거죠. 자, 이 노래는 영국의 소프라노 셸리 매튜스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르노 강에 있는 폰테베키오 다리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의 요청을 받은 잔니 스키키는 유서를 조작하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신이 위장을 하고 부호조 도나치처럼 침대에 누워서 공중인을 데려다가 유언을 하는데 값어치가 안 나가는 물건들은 다 유족들에게 주고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그 부호조의 집과 그 다음에 방앗간과 이 가장 값비싼 암노새를 잔니 스키키에게 준다고 유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호조 도나티의 대부분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갈취하게 됩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시 사위에게 넘겨주는 거죠. 딸과 사위가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잔니 스키키는 관객들에게 용서를 빌죠. 이렇게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오페라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오페라 작품 하나하나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품 속에 있는 그 많은 아리아에는 작곡가들이 따로 이름을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사람들이 첫 소절을 따서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오 사랑하는 나의 아빠로 노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만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페라는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고 제대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페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클래식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음악을 더 잘 즐길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